근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 한 90년대 중후반 이럴 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면서 좋은 종목,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좋아야죠, 일단. 예. 이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이게 비슷한 속도로 커지지 않겠어요? 동박이든 알루미늄 박이든. 그런데 그냥 제가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정우 센터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반도체 산업도 처음에 성장할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한 기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저 태동기에 삼성전자에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뭐 바닥 가격일 때 비하면 뭐 100몇십 배가 올라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투자를 못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는 네. 그 마이크로로 딱 들어가 보면은 네. 그때그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라고 평가를 생각하죠. 받았었겠죠. 그리고 그때도 시장에서 온갖 노이즈가 흘러나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삼성전자 좀 올랐을 때 다 팔고 이제 비중을 정리한 그런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추정하고 다르게 갈 때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리포트를 낼 개연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그 반도체 산업 한 10여,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이럴 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온갖 어떤 노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조금 2차 전지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산업이 향후에 성장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글로벌리 10% 정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게 2035년 정도 가면 최소 50%를 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 90%, 100%까지 나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그런 흐름에 맞춰보면 지금 우리 배터리 수주 잔고가 1000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게 3000조, 뭐 5000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는 대략 한 2025년, 26년 수준까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나가는데 이게 2030년, 2035년 이렇게 타임라인을 계속 연장하면 배터리 수주 잔고는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양재 수요가 당연히 배터리 생산 원가의 또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재 수요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LG엔솔은 아마 10년 후에 저는 사실 예전에는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 정도의 규모가 또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규모의 회사가 매출 기준으로는 적어도 최소 서너 개 이상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나중에는 그 정도 규모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들, 양극재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도 매출이 뭐 예를 들면 한 200조 이런 회사로 갈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027년 캐파가 71만 톤이거든요. 네. 71만 톤인데 71만 톤은 지금 양극재 단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만 톤당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6천은 42억, 그것만 해도 42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부터 10년 더 지나면 에코프로비엠은 또 몇 배가 더 성장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가 200조 원 정도까지 성장하는 회사, 타임라인을 더 멀리 보면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회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시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 반도체를 좀 떠올려 보면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여기저기 뛰어들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하이닉스도 한번 망했다가 또 네. 온 거고 하니까 네.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테슬라에서도 배터리 원가를 뭐 줄이겠다, 네. 차값을 줄이겠다, 뭐 이런 당연히 그럼 또 그쪽에서 줄여야 되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그 이야기들 때문에 뭔가 기술의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오진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은 저는 테슬라나 뭐 CATL 같은 데 투자하라고 해야 자기네들 수수료가 많아지는 이해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들도 그 영향을 받았은지 자꾸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심지어 사대주의적인 보도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배터리 생산 기술에 관한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째가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저 테슬라가 생산했다는 그 배터리를 그 삼성 SDI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봤겠죠. 네. 예. 해서 봤는데 자기네들 수준에서는 이게 양품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그 테슬라가 지금 계속 뭐 기가 팩토리 계속 진다, 테라 팩토리까지 진다라고 막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걸 짓지 못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뭘 말해주는지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야말로 이제 지금 되게 그런 게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나 유럽의 CRMA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컨트롤에서 보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뭐 중국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훨씬 높지만 그걸 떠나서 뭐 기술력이 낮은 뭐 이 LFP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이제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 모델 쪽에 탑재될 수 있는 뭐 LFP 쪽이 이제 중국이 강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딴 걸 떠나서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냥 중국산이 배제되는 상태로 그렇죠. 예, 경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기술력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그냥 중국산이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판이 깔려 있는데 왜 그걸 이상한 노이즈들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한국의 산업이 저는 사실 이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계속 그 감소 추세로 가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저도 그 우려를 많이 했던 네.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그 반도체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견인하면서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향후 30년 한국을 먹여서 살릴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도 계속 가겠죠. 그러는 가운데 반도체보다 더 큰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가면 야, 이건 정말 한국은 저성장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의 어떤 부작용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대하소설로 따지면 이제야 서막이 시작된 2차 전지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과실들을 가게들이 나눠 먹으면서 또 경제적인 노후를 굉장히 든든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냐. 그리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배터리 아저씨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왔는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그리고 각종 노이즈들 때문에 노이즈를 생산하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방해하냐.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에 투자하려는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려니까 지금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네네. 대표적인 뭐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홀딩스 뭐 어쨌든 홀딩스도 대형주 입장에서는 네. 뭐 에코프로, 비에 뭐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른 거에서 또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주도주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증시격언. 그러니까 이 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네. 사실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른 주식, 새로 뭔가 하는 주식 이런 걸 찾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2차 전지주를 선택하는 데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일단 지금은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비싸게 사도 예, 시간만 지나가면 얼마든지 수익이 크게 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물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첫 걸음부터 상쾌하게 수익 내고 싶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면서 좋은 종목,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좋아야죠, 일단. 네, 네. 향후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산업, 기업, 그리고 또 어떤 기술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윤성 FNC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회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 올랐어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네요.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시장의 주목을 그래서 좀 덜 받은 거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가 사실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회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밸류에이션을 많이 깎아서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출발이 되게 이제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70%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4,500억에 영업이익 한 650억 이상 날 회사거든요. 네. 예, 65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배수로 따지면 한 7, 8배밖에 아직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 성장성은 제가 볼 때 이런 추세, 내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내년에 매출은 한 7,500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 1,100억 갈 회사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커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식 믹싱 시스템 이런 게 보급이 되면 이 회사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회사는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만 올랐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자꾸 주가가 오른 건 모양만 봐요. 이 회사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주가가 올랐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성장 잠재력도 되게 큰 회사다.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비슷한 종목이 사실 장비주 중에서는 D&T라는 회사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꽤 올라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오를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매수해 두면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향후 뭐 어느 시점이 되면 10배, 2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네. 최소 10배는 될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조금 더 덜 올라 있으면서 정말 큰 수익이 날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건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증권사들이 이제 커버하는 어떤 그러니까 커버하는 대상 기업 범위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요. 네. 그게 시장이 투영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덜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박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알루미늄 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알루미늄 박도 뭐 들었지만 동박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그 산업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배터리의 구조를 보면 그 양극재, 음극재의 집 전체로 쓰이는 게 전기를 모은다는 거죠. 그 집 전체로 쓰이는 게 바로 음극에서는 동박이고 양극에서는 알루미늄 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이게 비슷한 속도로 커지지 않겠어요? 양극박이든 음극박이든, 네네. 즉 동박이든 알루미늄 박이든. 근데 동박업체는요, 일진 머티리얼스. 이 회사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총이 3조예요. 네. 알루미늄 박은 지금 시총이 그냥 뭐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은 그냥 5천억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얘기해 주셔야지. 종목을 궁금하잖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종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제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렇죠. 제가 어떤 기업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아니 보기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꾸 결론에 집중하지 말고 왜 네.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됐는지 그 근거 이유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장 양극박이든 음극박이든 시장 규모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커지는 속도도 똑같이 성장해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3조인데 지금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는 조 단위 되는 회사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증권사들의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SK 이제 동박 쪽은 SKC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 뭐 좀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다루고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자꾸 막 당겨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박 쪽은 많은 사람들이 에코 양극재 올라가니까 뭐 동박 올라가지 않겠냐. 동박은 제가 볼 때요. 이미 동박이야말로 이미 향후 성장성을 많이 반영해 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회사 탐방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동박 회사보다 2025년 정도 가면 매출이 더 많이 날 회사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날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그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투자하겠어요? 네, 이런 회사를 투자해야죠. 근데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네요. 네. 동박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양극재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기술 장벽이 좀 진입 장벽이 좀 강하다, 해자가 있는 거다라고 네네.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같이 네. 연구해온 그 데이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그 신규 경쟁자가 네. 네. 좀 쉽게 나오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박 만드는 회사가 6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쉽게 말하면 뭐 쿠킹 호일 아니 저 뭐지 쿠킹 알루미늄 호일, 호일이라니까 그렇죠. 예.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요. 네.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은 기술적으로 되게 정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2m 길인데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이게 균일하게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균일하게 그걸 맞춰야 된다. 그게 기술적으로 쉬울까요? 네. 이론적으로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양산 수준에서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진입이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장비를 이걸 아변기라고 하는데요. 아변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 아변 장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아변 장비를 만드는 게 독일의 그 업체 이름이 있습니다. 업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장비는 지금 몇 년치가 발주가 밀려 있어서 신규 거래하는 신규 신생업체는 거래 자체를 못해요. 기존 업체하고만 지금 거래하게 돼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갖고 오더라도 이 지금 그 국내 3사 수준의 3사 수준의 그 기술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이게 최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최소 한 4년인데 실제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다. 네. 그럼 그 사이에 못 올라오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적으로 뭐가 그걸 보여주냐 하면 국내 3대 업체 중에 얼마 전에 롯데알미늄이 사실은 그 양품이 아닌 걸 공급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 업체 중에서도 롯데알루미늄이라는 업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정도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동원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실제로 지금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변부 정도의 시장은 몰라도 네, 이게 그 탑3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4개 업체가 어차피 있는데 예, 종목으로 따지면 롯데알루미늄은 이미 아니고 그렇죠. 동원시스템즈 새로 진입한다 그러면지만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변부 시장이어서 별로 성장을 못할 것 같고 먼저 이미 잡고 있는 데가 계속 강해질 것이다. 딱 2개 업체 있어요. 예, 2개 업체 중에 제가 볼 때 뭐 더 나은 업체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 공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 웃긴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저 공부해 보시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종목을 공부해 보시면 아니 이 종목도 이미 지난 3년 동안에 10배 넘게 올랐는데 실제로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예전에 2차 전지 하기 전에야 이거 진짜 알루미늄 호일 만드는데 그런 회사가 얼마나 가치 평가를 받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시장이 터지면서 막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투자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까지 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거 생각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